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3일 차경석 교주의 대응리 뒷산에 암장하기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를 하기 전에 1937년 7월 30일에 사제 원영이 증산상제 집사에게 한 점의 서간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말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찰 내용을 보면 앞서 편에 안부를 보냈는데 편지가 잘못 이르지 않았는지요. 상가 묻는 선선한 가을에 형께서 성회를 모시고 연이어 몸이 두루 보되시고 가족들도 고로 좋으십니까? 그리고 성회를 모시는 여신도의 건강 또한 좋습니까? 아울러 그립고 우러러 구구합니다. 저도 성여 보살피는 몸으로 다소 이렇게 보내고 있음을 다행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 아이의 병의 증세가 별도의 차도가 없어서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1년 농사가 모두 대풍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께서도 기도가 또한 한결같이 풍년이 들었는가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농사를 지은 것은 많지는 않지만 대략 4, 5일이 지나면 햅쌀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최근에 궁색하다는데 또한 어떠하신지요? 나머지 마침 편이 있어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며 갖추지를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라고 사제 원영이 상제 집사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럼 바로 차경석 교주의 대응리 뒷산에 암장하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바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복천교의 차경석은 앉아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도들을 불러 모으면서 물론 차용병, 김정고, 김규찬, 권창기 등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조출제 도주는 또다시 증산상제의 성회를 모셔가기 위해서 재판을 신청합니다. 차경석 교주 쪽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고민의 시작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차경석 외에 참석한 이들은 머리를 짜냅니다. 그중 어떤 신도가 좋은 묘안이 있습니다. 라고 차경석 교주에게 묘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묘안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 일단은 증산상제님의 성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유고를 가져다가 이장시키면 재판에 만약에 패하더라도 증산상제의 성회는 무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차경석 교주께 말씀을 드리니 차경석은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유고의 요구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가만히 있던 김정군이 끼어들어 말합니다. 저희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가 마을 근처에 있는데 그 유골을 옮기면 됩니다. 연고지가 없으니 유골이 없어져도 문제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그런 은밀한 회의 끝에 김정곤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죽은
사람의 유고를 증산상제의 성애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을 택한 것입니다. 증산상제의 성애를 파내는 작업을 바로 한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들이 내줄 수 없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증산상제의 성애는 대응리 뒷산 중턱에 암장시킵니다. 그리고 증산상제가 계셨던 그 자리에 그 머슴의 유고를 대신 암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모르는 증산상제를 따르는 신도들은 그 묘지에 와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큰절을 하면서 참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 옆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를 하는 이들도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들은 상제의 성례 옆에서 기도함으로써 도통의 경지를 얻었다라며 자랑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차경석은 증산상제의 성애를 옮겨다 놓은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재판이 오래 지속되지만 조철대 도주가 제기한 소송은 패소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세월 속에 수많은 신도들이 참배 행렬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10년 후쯤 문정삼이 증산상제의 가족들과 함께 증산상제의 성애를 이장하기 위해 대흥리 앞의 산소회를 경찰 입회하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묘지와 비슷한 형태로 그 안에서 부패된 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관 뚜껑을 열어보니 있어야 할 증산상제의 성에는 온데간데 없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관 속에서 상제님의 성애가 없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으니 문종상과 증산상제의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관에는 성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산상제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군가가 성애를 도굴해 간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성애는 증산상제의 성애가 아니라 김정곤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죽은 머슴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도굴해 간 사람들은 은밀하게 묘지를 만들어 놓고 그 묘를 증산상제의 묘로 지극정성 모셨던 것입니다. 증산상제의 성애를 이장하려 했던 친척들은 멍하니 실망해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삼은 당시 정읍경찰서로 찾아가서 재수사를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틀림없이 보청교 사람들이 상제님의 성애를 모셔갔으니 그들을 족쳐서라도 어디에 숨겨놨는지 놓은 것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경찰 측에 재수사를 원합니다. 그러니 경찰서에서는 보청교 간부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불러다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청교 간부들의 입장에서 쉽게 입을 열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들로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모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후 정읍경찰서의 담당자는 증산상제의 성애가 머슴의 유골과 바꿔치기 당했다는 사실을
거기까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산상제의 성에는 절대 어디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차경석의 제자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부터는 어떤 유골이 증산상제의 성인지를 분간하기 힘든 상황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어디에선가 상징적으로 숨겨져 모셔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산상제의 성애로 알고 있었던 머슴의 유골을 도굴해 갔던 집안에서는 그 유골을 어떤 형태로 암장되어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신앙의 형태로 띄워서 있는지는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증산상제의 사후 10년부터 20년 사이에 증산계 종교의 많은 파들이 나타나고 또 서로가 증산상제의 도맥을 이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종파들에 의해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종맥을 이어온 증산계파 중에 한 곳은 머슴의 유골을 몰래 훔쳐간 종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웃음이 납니다. 그러나 유골의 도굴이 비밀리에 시도되었기에 진짜 증산상제의 성애를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종교운동을 펴왔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무엇과 무엇에 보면은 진짜와 가짜가 항상 있듯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유골 도굴 사건이 암암리에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청교의 차경석은 증산상제의 성애를 머슴의 유골과 바꿔치기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바꿔치기가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이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가령 보청교의 제자들을 시켜 증산상제의 성애를 암장케 했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또 다른 유골과 바꿔치기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 상황으로 미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 그런 일이 기가 막힌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강수님 선사, 그러니까 증산법정교의 그 터를 말합니다. 그 오리알터에 이제 모시기라는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